현재 40만 명 이상의 보험 설계사가 이르면 3년 이내에 2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. 어느 한 보험사의 임원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. 왜 보험사 조직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예측했을까요? 무엇이 이 업계를 변화하게 할까요? 왜 이 조직은 슬림화되어 갈까요?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관심이 가는 주제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공민호입니다. 오늘 금융영업 트렌드 5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책 내용들 중에서 53페이지에 두 번째 꼭지가 설계사 규모 슬림화의 시작, 절반 줄어든다, 이런 내용이거든요.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사 숫자가 40만 명 이상인데 빠르면 3년 안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?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까?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라는 겁니다. 좀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상품입니다.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하는 이 양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는 거죠. 보험 상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. 약관도 굉장히 두껍고요.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입 설계서를 전문적으로 그걸 본 분들이 아니면 읽기가 힘들어요. 글씨도 깨알 같고요. 설명도 되게 복잡하고요. 문장도 뭐라고 하죠? 옛날 말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. 보험, 계약자, 피보험자, 요즘은 보험 대상자로 말을 바꿨지만 이런 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어쨌든 보험 상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. 즉, 가입하려는 고객이 충분히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. 그러니 누구에게 의존할까요? 당연히 가입할 때는 설계사의 설계사가 제공하는 정보,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하게 돼 있죠. 그러니 어떤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설계사 위주로 찾고 상담하고 계약하는 형태가 많았다는 거죠. 지금은요, 그 정보가 오픈된다는 겁니다.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이 발달하고 그리고 각종 SNS 채널,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그죠? 그러니 이 정보가 빠르게 널리 퍼져간다는 거죠. 즉, 어떤 분야든 어떤 상품이든 어떤 일에서든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. 업무 환경이 기본적으로 좀 바뀌게 돼요. 네, 그런 어떤 구조의 변화를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 보험 설계사들에 의존했던 이 판매 조직이 이제 다른 데 더 투자를 좀 하게 된다는 거죠. 즉, 쉽게 말해서 모바일로 이렇게 상담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여러분,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험업에 진출하는 그런적인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. 즉, 은행도 마찬가지고요. 더 이상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. 은행도 진출해, 증권도 진출해, 이제 보험도 진출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, 보험 설계사의 조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다?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. 두 번째, 설계사 조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? 고용보험의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특수 고용 노동자인 이 보험 설계사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되면, 지금은 아니거든요. 가입해야만 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.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일부는 사측이, 일부는 그 가입자가 이렇게 부담하는 형태가 되거든요. 그런데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의 상당수는, 예전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설계사를 많이 뽑았는데요, 그 설계사의 상당수는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겁니다. 하위 10%, 하위 20%, 그 이상의 숫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실적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. 그러니 보험사로서는 규모를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기업의 회장님께 누가 물었다죠.
뭘 물어봤냐면요. 백화점은 어떤 업이냐고 물어봤죠. 그랬더니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부동산업이라고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보험회사는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? 라고 물어봤죠.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잘 자산을 운용하는 거, 뭐 그 예대 마진을 잘 뭐 어떻게 그 챙기는 거, 뭐 이런 게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, 그 회장님의 말씀은 뭐냐?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전부다라고 했거든요.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전부다라는 건 예전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. 이제는 설계사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. 네, 이런 요건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보험 조직이 슬림화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? IFRS 17입니다. 네, 이 IFRS 17이 여러 대목에서 자꾸 등장하는데요. IFRS 17이 도입이 되면 여러분, 보험회사가 그동안 신경을 썼던 수입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아요. 지금보다 덜 중요해지는 겁니다. 예전 회계 기준이었다면 보험료가 들어오는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, 이제는 그런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따져본다는 겁니다.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기업으로 치면 예전에는 매출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당기 순이익, 실제 영업 수익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 보험사는 효율을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. 단순하게 계약을 많이 해서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얼마가 남았어?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서 얼마의 마진이 생겼어? 이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 이제는 과거처럼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규모를 효율화시켜서 정형화시키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. 보험사는 왜 규모를 줄이려고 할까? 첫 번째 뭐였다? 환경이 변화된다. 두 번째, 고용보험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세 번째, IFRS 17으로 이제는 외형보다 실질의 어떤 수익이 중요해졌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 실제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조직이 좀 슬림화된다면, 과거처럼 막 우리가 영업도 하고 도입도 한다면 그 도입하는 부분도 예전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. 그러니 이 바뀌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조직이 슬림화되고 정의화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?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.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